우린 구조조정 못해. 완전 최악인데 왜? 참 제목을 보면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이 한번 들 거예요. 왜 구조조정을 못하고 상황은 최악인데 왜 안 하느냐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어디의 이야기인가 하면요. 지하철 이야기입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인가요? 예, 여기까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요. 일단 말입니다. 노조가 우린 구조조정 못한다 하는 게 핵심이에요. 거리로 뛰쳐나왔잖아요. 그리고 이틀 동안 파업까지 했습니다. 예. 왜 이렇게 구조조정을 못한다고 하느냐. 지금 사실 상황을 보면 말입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현재 직원 수가 16,367명인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감원을 하는데 2,212명 무려 13.5%를 감원한다는 거예요. 올해만 말입니다. 383명을 감원한다는 거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교통공사 노조 그중에서도 민주노총 노조가 반대가 심하고요. 실제로 이틀 동안 파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나 하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일단 적자가 장난 아닙니다.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5,254억 원의 적자, 2020년에는 1조 1,137억 원의 적자, 2022년에는 6,420억 원의 적자, 지금까지 말입니다. 2021년부터 쭉 이렇게 합쳐보면 말입니다. 누적 적자가 17조 6,808억 원입니다. 이것만 단순하게 보면 당연히 말입니다. 당연히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구조조정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참 심각해요. 뭐가 심각하느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포퓰리즘이 여기도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도. 포퓰리즘 자체가 시장에다가 그냥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포퓰리즘이냐. 뭐 쉽게 말하면요. 이게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그냥 용인하겠다는 그런 정책들이 남발을 했었거든요. 1년에 무임승차 인원 보세요. 무임승차 인원. 2017년만 하더라도요. 2억 5,800만 명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어서 1억 9,600만 명이에요. 여기다가 2022년에는 2억 3,300만 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임승차 손실이 지금 매년 말입니다. 3천억 원 가까이 납니다. 지금 2017년은 3,506억 원이죠. 그리고 2020년에는 그래도 좀 줄어서 2,643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3,153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느냐.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이 워낙 세기 때문이에요. 선거 때마다. 뭐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 저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하철 요금을 단축시켜 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나 세상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뜯어다 보면 말입니다. 진짜 많은 무임승차가 있어요. 포퓰리즘이 있습니다. 저는 그 포퓰리즘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조들이 우린 구조조정 못해 하는 이야기도 저는 일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포퓰리즘이 남발하면서 시장을 기업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퓰리즘만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게
사장이라는 게 그래요. 사장이라는 게 경영을 합리화시키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저는 사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기업의 사장이라면 더더욱 경영의 합리화를 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사장 이러면 이 노조하고 타협해서 그냥 사장 재임 기간 편하게 누리다가 나는 임기 끝나면 나가면 돼.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게 노조에게 퍼주기 나는 거예요. 노조에게 퍼주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선거 때가 되면 이게 나라에서 퍼주기를 하고요. 또 이 공기업은 공기업에 간 사장들이 또 노조와 결탁해서 퍼주기를 하고 이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무임승차도 문제지만 퍼주기도 문제. 그래서 부채가 폭발하는 거죠. 폭발. 보세요 여러분. 서울교통공사의 부채 추이를 보면 여러분 2016년에 4조 4,350억 원이었잖아요. 2021년 기준으로 6조 6천억 원이에요. 작년에 말입니다. 작년에는 2021년보다 더 많을 거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고요. 올해는 7조가 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7조가 넘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죠. 5년 사이에 48.8%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도 문제고요. 공기업이 다 이렇잖아요. 우리나라 공기업은. 공기업의 부채가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2조 1,650억 원이 늘어나서 48.4% 5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늘어났잖아요. 진짜 심각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심각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 포퓰리즘과 노조에 대한 퍼주기는 결국 여러분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느냐. 보실래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장 서울 지하철 요금 다 올렸잖아요. 올해 10월에 서울 지하철 요금이 1,400원이 됐습니다.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에 12% 인상한다고 하지만 내년에 다시 또 올린다고 해요. 1,550원으로.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포퓰리즘에 대한 대가도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거고요. 노조와 사장의 어떤 결탁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공기업을 다루는 것 있잖아요. 진짜 체계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나눠먹기 하고 마치 전리품처럼 챙기는데 이렇게 되다가 난미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다가 진짜 난미 됩니다. 저는 노조도요. 합리적인 노조로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나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공기업에 대한 합리성을 갖출 수 있게끔 저는 해주는 것 그것만이 상생의 지름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대로라면요. 이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진짜 오래 가지 않아요. 왜 제가 오래 가지 않는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부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부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놀라실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공기업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니까요. 이 나라가 무너진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심한지 말입니다. 지금 공기업의 부채가 2022년 기준으로 607조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예산이 얼마인가요? 637조 8천억 원이죠. 올해 대한민국의 예산보다 많습니다. 670조나 됩니다. 부채 비율도 174.3%나 돼요. 이게 말입니다.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지금 공기업 부채가 오히려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폭탄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전기요금 올라가, 가스요금 올라가, 지하철요금 올라가 안 올라가는 게 없다니까요. 지금 말입니다. 이 공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올려야 됩니다. 그것도 많이 올려야 돼요. 부채가 뭐 이 정도까지 되니까 말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퍼주기 하면요. 여러분들이 다 그대로 토해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렇게 지하철 요금 인상하면서 토해내잖아요. 그리고 말입니다. 노조도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도요. 이거 양보할 수 없는 계획일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터지는 건 분명히 터지거든요. 분명히 터집니다. 이자만 해도 엄청날 거니까 터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공기업의 폭발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경제 전반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공기업의 부담감 앞으로 심각해질 거고요. 이게 노조도 변해야지 공기업도 살고요. 노조가 변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노조가 저는 변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노조가 변해서 대한민국이 합리화가 된다면 진짜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타협의 대상이고요. 협력의 대상이 노사입니다. 노사. 투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그 시절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지나가지 못하고 멈추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고통을 겪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